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서 주 진리 집합 PQ를 만족을 할 때 지금 이 조건을 성립을 할 때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얘를 간단하게 만들 생각인데 지금 P차 집합 Q라고 되어 있는 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때 이 상태에서 P 교집합이 같이 보이니 이걸 묶어서 쓸 수 있겠죠. 그럼 P 교집합에 지금 Q 합집합, Q 여집합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구나. 근데 Q랑 Q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럼 P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결국 P가 돼요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그 P가 지금 P 교집합 Q랑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 그럼 이 말인 즉슨 뭐야? 겹쳐서 하나의 P가 나왔다는 건, 지금 Q 안에 지금 P가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얘기하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맞는 거는 P면 Q이다가 정답이니까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지금 두 실수에 대해서 지금 명제, 이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명제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가정이 있고 여기에 지금 결론이 있는데, 결론이 지금 또는이라고 쓰여 있어서 해석이 조금 힘들어. 그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결국 거꾸로 하면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니까 나는 이 명제를 대우로 해석을 바꿔서 쓸 거야. 그러면 지금 결론을 부정해주면 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을 부정하면 2고, 그리고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이면 지금 가정 x 플러스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성립하게 만들어 달라.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는 교집합 상황이니까 둘 다 성립하는 상황으로,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건 x 더하기 y가 1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집합이 얘한테 포함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소리니까, 저 노란색을 수직선으로 먼저 표현하면 1 플러스 K, 그러면 그 값이 지금 크거나 같다라고 되었는데, 얘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려면 3이라는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지 포함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갖고서 부등식의 상황을 보니까 3, 2, 1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K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 K의 최소값이라는 건 지금 2가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지금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개의 명제, 얘네가 모두 참이었었을 때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갖고 문제를 풀 땐 얘의 대우들도 각각 써졌죠. 그럼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거의 대우도 갖다 써주니 Q이면 나달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글짓기라는 걸 하자라고 수업 시간에 해줬는데, 그럼 그게 뭐냐? P면 Q이다인데 그 Q로 끝난 문장에서 다시 Q이면 나달이다 라고 되어 있었으니, 이때 글짓기는 P이면 Q이고 Q이면 나달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의 대우도 우리는 다시 갖다 쓰면 R이면 지금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다. 여기까지 찾아낸 상황에서 이제 보기에서 있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돼. 그러면 P면 R이다. P면 R이다는 없죠. 나달이다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리고, Q면 R이다. Q면 나달이니까 얘도 틀린 거고요. not Q면 R이다. 근데 R이면 not Q다니까 이것 또한 틀리구나. 그러면 R이면 not P다. 근데 R이면 not P다.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이라고 했어.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P가 Q한테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즉 받기도 한다. 즉 서로의 진리 집합이 똑같은 걸 찾으라는 소리겠죠. 근데 이제 1번부터 확인을 하면 x가 2보다 작고요. 그리고 이거, 그럼 얘랑 얘랑 같지가 벌써 않잖아. 즉 그럼 얘는 틀린 거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찾아낼게요. 그럼 두 번째는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x, y가 0보다 크다라는 것, 둘 다 양수여도 되지만 여기에 또는
둘 다 음수여도 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도 두 관계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우리는 지금 x가 y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이때 x 세제곱이 y 세제곱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x랑 y가 지금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부등식만 생각을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표현하다 보니 x-y에 x제곱 플러스 xy에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 있고 얘가 0보다 크다. 근데 우리가 절대부등식 성질에 의해서 실수 조건에선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x 빼기 y가 다시 0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둘의 조건은 같은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5번 문제입니다. 절대값 x가 6보다 작다. 그리고 q 방정식으로 주어졌죠. 근데 q는 P기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이때 화살표 놀이로 표하면 Q가 P한테 화살표를 주어야 된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즉 이 Q의 진리집합이 P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P의 진리집합을 먼저 표현하다 보니 얘는 지금 마이너스 6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 Q에 있는 이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그 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하자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지. 근데 Q가 3차 방정식이니까 나는 이 3차 방정식을 풀려고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볼까? 1-2 마이너스 1a 즉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는 해를 구하려고 생각을 했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1 갖고 될 거라서 1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a 들어가니까 0이요 이렇게 지금 일단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에 x 제곱에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에 가로치고 이렇게 그럼 얘가 1차항계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거기에 지금 x 그리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보니까 더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a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더 해줄 수 있으니 그럼 이거의 해는 다시 말하면 x가 지금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a가 되는구나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다시 볼까요? 지금 이 해가 지금 이 P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은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성립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들어가니까 성립 그럼 결국은 뭐야? 이 A 또한 여기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결국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 중에서 가질 수 있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5가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이 범위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색깔 갖고 문제 주면 이 노란색이 지금 여기 파란색 안에 필요 조건이라면 지금 화살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고 줘서는 안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파란색의 범위가 이 노란색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직선으로 해석을 할 거니 지금 2 그리고 4 색칠한 동그라미 근데 이 파란색이 지금 나는 저 노란색 범위에 들어가야 된댔으니까 그러면 A가 2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의 그림으로 성립해야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 값이 2보다 일단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가 쓰여질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다시 이 노란색, 얘 범위는 지금 다시 여기 파란색, 이 범위에 지금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충분 조건이면 노란색이 얘한테 화살표를 주는 거고 얘가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니 그럼 노란색이 지금 파란색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파란색도 수직선을 갖다 그리니까 2부터 4까지 근데 이번엔 이 파란색 안에 노란색 얘가 들어가졌으니까 3부터 B까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때 B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4보다는
왼쪽. 그리고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보다는 오른쪽.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여졌을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b가 가장 크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이게 가장 커지려면 a 값은 가장 크면 되고 b의 값은 가장 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a가 가장 큰 값은 2 빼기 b가 가장 가질 수 있는 작은 값은 3이라고 돼 있으니까 2 빼기 3으로써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되는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양수 조건 A, B가 깔려져 있고 A 더하기 B가 4라고 알려졌을 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을 좀 쓰고 싶은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 조건은요 어떻게 풀 거냐. 지금 최종 구하라는 건 얘죠. 그러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랑 곱한 값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겠으니 나는 여기에 억지로 여기서 알려준 A 플러스 B 얘를 먼저 곱해줘서 바꿔줄 거야. 그런데 나는 이 노란색 값을 구하려는데 이 파란색의 값이 지금 4라는 걸 억지로 곱해줬으니 요게 다시 거꾸로 4분의 1을 곱해주면 원래 있던 노란색 파트랑 숫자가 같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유형을 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쟤를 만들어준 이유는 나는 얘를 먼저 계산을 해서 거기에 나중에 4분의 1을 곱해준 값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것 뿐이고요. 그러면 지금 빨강색 파트는 이제 괄호가 쳐져 있는 산술기하 평균은 우리가 전개하자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를 전개해 주니까 1 플러스 지금 A분의 B 거기에 플러스 B분의 A 거기에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거기 앞에 나는 지금 4분의 1이 곱해져 있어요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좀 더 정리해 주니까 4분의 1에 괄호 안에 계산하면 2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실 건데 이때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소는 아까 산술기하. 그런데 얘네 둘은 곱한 게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 파란색 파트를 산술기하로 쓸 수 있는데 나머지 값들은 원래 있던 거니까 그대로 4분의 1 그리고 2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의 산술기하 평균은 둘의 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우고 2배를 해주면 되니까 이 루트 결국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 얘를 계산한 값은 1이요 라고 돼 있으니 지금 이 원래 있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의 최소값은 1이구나.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금 집합 x가 조건제시법으로 x가 0 이상인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근데 이런 관계들을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주었으니까 그래프 상황으로 보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근데 정의역의 x가 0 이상 그리고 우리는 2차 함수 x제곱의 그래프를 갖다 그렸으니 꼭지점이 0,0 여기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진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잡아주는 행동은 정의역이 주어진 x가 0 이상 근데 문제에서 치역이 공역이 x로의 함수를 했으니까 공역 또한 y가 0 이상 근데 우리는 치역이라는 상황은 이 그래프로 볼 거고 이 그래프에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보다 다 위에 있으니 치역 또한 y가 0 이상 그래서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구나라는 것까지 일단 챙겨놓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대1 함수냐라는 건 우리가 똑같은 y 값을 갖는 애가 없으니 이건 1대1 함수가 맞고요. 두 번째 니은 때문에 얘네 둘을 다 구해줬는데 공역과 치역마저 같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말까지 성립할 수 있으니까 얘는 맞겠죠. 그리고 항등함수냐라는 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땐 1은 나오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2 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함수값이 4가 되는 거니까 항등함수가 아니다라고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상수함수는 일정하게 우리 x축과 평행하게 그려져야지 상수함수가 될 건데 그 상황은 아니니까 얘도 지워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을 골라주는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gx를 알려줬고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하나씩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지금 첫 번째로 문제를 풀면 우리는 g, f,
G2의 값을 물어보는 거고, 그럼 첫 번째 G2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G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랬으니 G2는 4-1, 그럼 여기는 3. 그래서 이거는 F3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F3의 값은 지금 3이니까 등호가 붙어있는 여기 위에 쪽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거기에 지금 플러스 4 이렇게 쓰여지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값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는 거꾸로 집어넣네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G의 F2의 값을 물어보았으니 이번엔 F2부터 찾아주면 되는 거고, F2는 3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대로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G2의 값을 물어봅니다. 근데 아까 우리 G2 값 계산한 거 3이라고 나왔었으니까 여기는 아까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뭐 하자? 더하자라고 했으니까 둘의 더한 값은 1이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함수 fx와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라는데 역함수 구하기 싫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k라고 썼을 때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k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문제를 풀겠죠. 그럼 fk는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7 얘가 1이 되는 거. 그럼 방정식만 풀면 되니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6이고 그럼 그때 k 값이 2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F 인버스 1은 2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입니다. fx, gx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이거의 함수값을 구하래. 근데 이번에 하나씩 집어넣는 것보다 이 역함수를 먼저 풀어주고서 즉 여기 있는 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려다 보니 f는 그대로 있을 건데 서클 거기에 지금 얘를 역함수 씌우면 위치가 바뀌어져서 f 인버스에 거기에 서클 그리고 얘 역함수인 g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죠. 거기에 지금 서클 F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데 합성함수에선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누굴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 식을 간단하게 해서 보니까 F랑 F 인버스랑 즉 본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배웠고 항등함수는 다른 함수랑 합성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형태로 G, 서클, F 그리고 이제 그거의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뭐야? F1 값 먼저 구하자라는 게 목적이죠. 그럼 F1은 지금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10 그러면 최종 우리는 지금 G, 10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30 빼기 4니까 26. 그래서 답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fx가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가 존재를 했는데 그때 그거의 역함수를 gx라 두고 우리는 본함수 fx와 그리고 이거의 역함수 즉 f 인버스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그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역함수를 어차피 직접 구하진 않을 거니 그때 그림의 특징인 y는 x의 대칭인 걸로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그거의 2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fx 그래프를 그리려는데 어떤 x가 절대값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절대값 밖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건식 함수로 나눠주셔야겠죠. 그럼 fx를 조건식 함수로 나눠주려다 보니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이 되게 해주는 x값을 찾아주면 되고 그럼 그 값은 2잖아요. 그래서 x가 지금 2보다 작았을 때와 x가 2보다 컸었을 때로 따로따로 식을 일단 나눠줄 겁니다. 그럼 x가 2보다 작으면 우리는 얘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리고 저 괄호가 마이너스가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2분의 3x 그리고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라서 얘는 2분의 3x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네요. 그럼 x가 2보다 컸었을 때 얘는 그대로 양수로 나오면 되니까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얘를 계산을 해줘라.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2분의 1x 플러스 2요. 이렇게 지금 fx 함수를 일단 완성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럼 나는 이제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얘 그래프를 fx에 대해다가 갖다 그려보다 보니
커트라인이 2에서 끈자를 쓰니까 2에서 끊어질 거고, 근데 2보다 작은 데에선 2분의 3x로 갖다 그려지잖아요. 근데 원점 지나가죠. 그리고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니까 대충 한 2분의 3 여기 정도.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형태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보다 큰 데선 얘 그래프로 갖다 그리지래.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 정도니까 얘보다 좀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갖다 그리시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랑 이제 다시 아까 누구랑 y는 x의 대칭이랬으니까 이제 y는 x. 그럼 원점 지나가며 2, 대충 한 이 정도를 지나가는 그래프로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리고서 그 넓이의 2배를 해줄 거야.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니까 지금 여기 파트 이 교점 필요하죠? 그럼 이 교점은 지금 2분의 1x 플러스 2랑 그리고 x랑의 교점을 구하자는 소리겠구나.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2가 x랑 같아요. 그럼 2는 지금 2분의 1x고 즉 x는 4. 그럼 여기는 4, 4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빨간색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그림의 상황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 선에서 나눠서 왼쪽 파트 이걸 기억. 그럼 이 넓이는 밑변 길이가 1이고 지금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높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게 기억. 더하기 니은의 파트는요. 다시 여기가 1 그럼 높이는 여기 거리를 높이. 그럼 x좌표가 4고 여기가 2니까 높이 또 2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1, 여기도 1, 그러니까 얘는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얘의 2배를 해줘야 된다고. 왜? 대칭돼서 올 것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로서 넓이 값은 4.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3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함수 fx가 이렇게 2차 함수로 주어진 거에 대하여 지금 그 함수의 역함수의 상황의 그래프가 우리는 다시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할 때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가 지금 fx 그래프는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는데 꼭지점이 0,3이라는 걸 아니 꼭지점이 대충 0,3을 여기다 잡아줄 거고 그리고 2분의 1x제곱이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대충 이렇게 갖다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존재를 하고요. 그거의 역함수 그래프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 아까 역함수 그래프는 어차피 y는 x에 대칭을 해서 상황을 생각하자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의 역함수 그래프는 3,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로서 그래프가 대충 완성이 되겠구나.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n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충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에 교점을 얘, 그리고 얘. 그래서 여기를 A, B 이렇게 둔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 A, B라고 두었을 때 A, B 길이의 그럼 얘 길이가 가장 짧을 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얘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 근데 이때 여기서 얘가 최소값인데 다시 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 점을 a와 b 이 선분을 이은 거에 지금 중점을 m이라고 둔다면 그 점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 거리랑 똑같고 그럼 다시 질문은 뭐냐?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그리고 지금 y는 x 이 선과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의 상황을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상황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여기 상황에서 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이냐? 곡선이잖아요. 그리고 직선이야. 곡선과 직선은요, 가장 짧을 때는 이 기울기를 고수하면서 접했었을 때, 즉 이거와 평행한 직선이 얘랑 접한 상황,
즉 여기 좌표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무조건 제일 최소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계속 건드린 상황이 될 겁니다. 곡선과 직선의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다시 이제 얘의 상황을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이 점은 다시 이 노란색 선이 예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x, 거기에 난 뭔지 모르니까 그냥 k 이렇게 쓰면 이 y는 x 플러스 k와 이차 함수 얘가 접하는 상황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 2 x 플러스 k와 같다라는 교점 상황을 물어보는 거고, 식을 정리하다 보니 x제곱 마이너스 2x 거기에 플러스 6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건데, 얘가 접한다라는 건 중근을 가지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갖다 써서 1-6 플러스 2k가 0이 되는 순간을 물어보겠구나.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이때 k 값은 2분의 5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죠? 그럼 k가 2분의 5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거기에 플러스 1은 0이고, 그럼 이거의 해가 지금 x는 1이어 나왔는데 이게 뭘 구한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얘는 지금 둘이 접했었을 때 교점의 x좌표를 구한 거고, 즉 교점의 x좌표가 1이구나.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가 1,라고 놓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1,니까 이차 함수를 지나가는 여기가 1 집어넣었을 때, 즉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거리의 최소값은 다시 1,2분의 7과 y는 xy 거리를 구하자. 즉 1,2분의 7과 y는 xy 거리. 그러면 그때 직선식은 x-y는 0. 이 거리를 먼저 구하고 그 거리의 2배를 또 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얘랑 거리를 구하는 식이니 루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하지?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2분의 7. 그럼 얘는 지금 루트 2분의 거기에 지금 2분의 5요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를 2루트 2분의 5가 되었으니 유리화까지 해서 4분의 5루트 2요 이렇게까지 나오시겠죠. 근데 이 거를 마지막 뭐 하자? 2배를 해줘야 된다고요. 2배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은 얘한테 2배를 해준 2분의 5 루트 2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게 p분의 q 루트 2라고 쓰여진 됐으니 p값이 2, q값이 5다라는 거. 그럼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그럼 2 더하기 5인 7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 다시 강조하는 내용, 우리는 곡선과 직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럼 그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얘 직선과 평행한 선이 얘랑 접할 때의 상황을 질문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지금 유리함수식을 이렇게 지금 쓰여졌죠? 근데 이거에 대한 보기에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부터 보면요, x가 p보다 클 때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이 작아진다. 근데 이 질문을 해줬는데, 이때 우리는 지금 얘 유리함수를 갖다 그리면 어떤 그냥 임의적으로 좌표 평면도 몰라서 p, q라는 점근선의 교점을 갖고 있을 건데, 거기서 지금 건드리는 게 이 표준형에서 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k가 양수라면 지금 1, 3, 4분면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어야 되고, 만약에 k가 음수였다면 2, 4, 4분면 쪽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졌어야 된다. 딱 이것까지만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x가 p보다 클 때를 했으니까 p보다 큰, 여기가 지금 x는 p라는 선이니 p보다 큰 파트를 봤는데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이 작아지는 상황은 분명히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는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작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k가 지금 음수였을 땐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항상 맞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니은.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선대칭에 대한 특징이 뭐였어? 지금 유리함수의 선대칭의 특징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며
거기에 점근선의 교점 P, Q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이 성질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는 벌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걸 말했으니 그럼 우리는 Y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에서 P, Q를 했으니까 X-P, Y-Q 이렇게 쓰여진 식. 즉, 이 식과 동일한 식이니까 얘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디귿. K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점 P, Q로부터 멀어지냐라고 질문인데 이걸 정확하게 외운 학생들은 K의 값이 커질수록이 아니라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바로 틀렸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만 맞는 니은만.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15번 문제입니다. 분수함수 그래프가 점 2,1에 대하여 대칭이고 1,2를 지나갑니다. 딱 여기까지. 그럼 이거 갖고는 나는 지금 저 fx 함수식을 쓰라는 건데 2,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러면 이때 얘가 벌써 개수가 1이니까 나는 fx 함수식을 여기다 먼저 만들어 두면 얘 x 그러면 마이너스 2여야지만 x가 2인 점근선 그리고 지금 AX라고 돼 있지만 점근선 Y의 여기 쪽을 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벌써 1 이렇게 쓰여 있으면 Y는 1이 점근선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 모르는 B값 얘만 모르는데 그때 거기에서 얘가 1,2를 지나간다 했으니까 1,2를 대입해서 즉 Y값이 2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B요. 그러면 1 플러스 B가 지금 마이너스 2요. 그럼 B값은 마이너스 3이요. 즉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바로 바꿔서 함수식을 먼저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완성한 함수에서 다시 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즉 정의역이 주어졌습니다. 그 정의역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그래프만 빨리 갖다 그려보시면 되겠죠.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건데 y는 2가 점근선 그리고 x는 2 그리고 y는 1이 점근선으로 표현이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y절편 정도 찾아보면 0이었을 때 2분의 3이니까 여기 2분의 3을 지나가는 상황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겠죠. 근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지금 나는 1까지 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럼 이제 벌써 그래프를 보니까 가장 큰 최대값은 여기서 같겠구나. 그래서 최대값은 F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해 주겠죠. 근데 F1의 값은요 아까 여기서 1,2 지나간댔으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2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소값은요 어디서 가죠? 지금 그래프 봤을 때 마이너스 1에서 갔겠죠? 그럼 F-1 값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3분의 4요. 이게 최소값이 되었네요. 그럼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뭐 하라고 했냐면 곱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줄까? 그럼 3분의 8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우리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 gx 알려줬고 함수 hx에 대해서 지금 이 함수에 대한 걸 만족을 합니다. 근데 h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hx를 일일이 찾아준다라는 생각보다는요. 그냥 말 그대로 h2래. 그럼 x 대신 2 집어넣으잖아요. 그럼 여기도 x 대신 2 집어넣고 여기도 x 대신 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h2라는 값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f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h2라는 자체를 그냥 다른 문자, 대문자 a라고 그냥 지칭해서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fa는 2니까 a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우변은 g2를 말하고 있죠. 그럼 g2니까 얘는 지금 2를 집어넣으면 1분의 3. 그럼 얘가 3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방정식. 양변에 a 플러스 2를 곱해주니까 a 마이너스 1은 3a 플러스 6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나머지 계산 그냥 쭉
쭉 가자. 2a는 지금 마이너스 7,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구나. 근데 그 a가 h2라고 얘기를 했으니 h2는 최종 마이너스 2분의 7이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그냥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무리함수가 쓰여져 있는 데에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부터 하나씩 보면 b가 0보다 크면 정의역은 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b, 여기죠. 그리고 우리가 정의역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이면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적으로 bx가 양수인데 분명히 문제에서 b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양변을 b로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 갔어? 같다까지 붙여주시면 되니까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a가 0보다 크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a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래로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a가 0보다 크면 우리는 무조건 위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역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0,0에서 a가 양수니까 위로 가야 돼. 아, 그러면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 또한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디귿입니다. 이번엔 a가 양수 그리고 b가 음수이면 이렇게 깔아줬어. 근데 a가 양수이면 위로 간댔어. 근데 b가 음수이면 그럼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위와 왼쪽으로 가는 그래프. 그럼 시작점이 우리가 0,0을 지나가면서 왼쪽 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2, 4분면을 지나간다? 얘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맞는 답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18번 문제입니다. 함수 fx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얘가 a.1,3은 그래프 fx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럼 이 말에 대한 해석은 그냥 1을 대입했을 때 3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fx의 이 역함수 그래프 위에도 존재를 한대요. 그러면 이때도 지금 f 인버스 1의 값이 3이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 식에 있는 a, b 값을 구하려면 함수식 fx에다 대입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는 루트 a 플러스 b가 3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여기는요. 거꾸로 f에 대해서 해석하면 f3이 1이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 루트 3a 플러스 b가 1이요. 이렇게 써서 우리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얘를 제곱해 주니까 a 플러스 b가 9요. 여기는 제곱해 주니까 3a 플러스 b가 1이요. 그러면 둘이 빼주시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나올 거고 그럼 여기 값은 빼주니까 8.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b 값은 13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최종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세요. 그럼 얘는 17이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y는 루트 x 그래프 위에 두 점 a, b와 그리고 c, d가 존재를 하고요. 2분의 b 플러스 d는 1이었을 때 pq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대입을 했던 걸 보면 얘가 저 위에 있으니까 b가 루트 a요. 이렇게 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d가 지금 루트 c요. 이렇게도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b와 d에 대한 관계식을 알려줬으니 나는 이 문자에서 a를 b로 그리고 c를 d로 바꿔주는 연산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얘는 지금 a가 b제곱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기는 지금 c가 d제곱이라고 먼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pq의 기울기래. 그럼 p 그리고 q, 얘의 기울기인데 여기 점 좌표는 a, b였고 얘 점의 좌표는 c, d였고 그럼 이때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 c-a분의 d-b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 방금 여기 위에서 뭐 해놨어? a와 c 대신 b와 d로 바꿔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c가 d제곱 마이너스 b가 a제곱 그리고 분자했던 건 d-b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뭐야?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d-b, d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d마비 약분하면 최종적으로 얘는 d 플러스 b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알려준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2분의 b 플러스 d가 1, 즉 b 플러스 d가 2여 라고 알려준 거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니 b 플러스 d 대신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그래서 얘 답은 우리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지금 3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무조건 PQ가 있는데 P는 5의 배수래요. 그리고 Q는 20의 약수입니다. 근데 조건 P, 2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그럼 결국은 P와 Q의 교집합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겠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쓰니까 P를 진리집합으로 갖다 썼을 때는 5의 배수니까 5, 10, 15, 20, 25 그리고 30까지 갖다 잡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20의 약수랍니다. 그럼 Q는 20의 약수니까 1, 2, 4, 5, 10, 20 이렇게 적었을 때 거기서 우리는 뭘 찾자? 교집합을 찾자. 그럼 교집합은 지금 5 겹치고 그 다음에 10 겹치고 그리고 20만 겹치니까 이때 5, 10, 20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의 합을 a 그리고 곱을 b라고 한대. 근데 이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 지금 얘랑이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식으로 직접 푸셔야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변에 있는 f서클 g의 x를 먼저 구해보면 이때 g라는 이 식이 f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는 2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 거기에 지금 빼기 1이요 이렇게 쓰여지고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우변칙도 g 서클 f의 x니까 이번엔 화살표가 반대로 가시면 되겠지. f를 g 안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1이요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여기는 2에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최종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8x 거기에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뭐야? 얘랑 같다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에 대해서 질문을 했구나.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이요. 그러면 2로 나눠주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요. 이렇게 될 건데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의 합. 그러면 근의 부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a는 지금 2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곱. 그럼 두근의 곱을 물어보니까 b는 2분의 1이요. 그럼 최종적으로 a,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이요.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2번 문제입니다. 1차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값 알려줬고 역함수 함수값.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하는 건 얘는 f-3이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지금 알려주겠죠. 근데 1차 함수식을 세울 땐 그냥 기울기 그리고 지나가는 점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나는 이 자체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구하려고 생각할 거고요. 그럼 기울기가 x의 증가량이 지금 마이너스 1분의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요. 그러니까 여기는 2 이렇게 기울기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2니까 함수식 fx는 이 x에 지금 마이너스 2를 대입했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요. 최종 구하라는 건 f5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10 더하기 3. 그래서 13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죠? 그리고 직선이 있어. 근데 그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유리함수인 곡선. 그럼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지. 그럼 이 그래프를 갖다 그리다 보니 점근선이 x는 1 그리고 y도 1.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x 대신 0을 집어넣었을 때 원점 0,0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구나.
라는 걸 먼저 곡선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직선에 대해서 보다 보니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럼 나는 정점 찾아라 라는 것밖에 없었고, 그럼 1,1을 정점이니까 여기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근데 그 직선이 얘랑 만나게 만들어내네. 그럼 여기 있는 지금 자를 갖고 생각하면 얘 점을 지나가는데 만나려면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다 만나겠죠. 근데 기울기가 0이었을 때는 못 만나고 음수였을 때도 못 만나니 그럼 이 문제에서의 상황은 지금 결국 기울기가 양수이면 되는구나. 그럼 기울기가 m이니까 그 m의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만 답이 쓰여지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그림은 무리함수 그래프를 표현한 거래요. 그럼 이때 실수 A, B, C 값을 구하여라. 그럼 무리함수 식을 그냥 표현해주면 나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시작점 좌표를 먼저 시작을 하면 되겠지. 근데 시작점 좌표가 4,2이면서 A 값은 안 가르쳐줬는데 X의 개수가 마이너스로 깔아줬으니 나는 함수식을 fx는 일단 A의 루트 그리고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주는데 시작점이 4가 돼야 된다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y의 좌표가 2니까 이게 플러스 2 이렇게 먼저 갖다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마지막 a 값 얘 하나를 찾기 위해선 지나가는 점좌표를 대입해도 되는데 그럼 그 지나가는 점좌표는 그냥 여기 편한 2,0 지나가네요. 그럼 2,0을 대입을 해주니 0은 a에 거기에 지금 루트 2가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는 2 거기에 플러스 2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럼 a 값이 지금 루트 2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b 값이 지금 결국은 4 그리고 C의 값은 2 이렇게 해서 A, B, C의 값을 각각 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파스칼 3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